네,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. 그 성공적인 K 방역을 이끌었던 우리 후보자가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보건의료 재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축하드리면서 참 어깨가 무거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몇 가지 앞서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. 우선은 그 평창의 그 농지 관련해서 이제 가족들이 27년간 농사를 이제 지어 오셨잖아요. 그래서 네. 뭐 몇 가지 의혹들도 제기되긴 했지만 굉장히 그 농사를 지으시려고 참 가족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. 근데 앞으로 이제 장관이 되시면 이 농사 짓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.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? 최대한 법을 지키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. 남편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법 위반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. 네, 배우자님과 네. 잘 상의하셔서 여러 가지 그 위탁 경영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좀 네. 현실적인 방법을 한번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주식 관련한 부분도 이제 쭉 들여다 보니까 이제 직무 관련성 심사도 계속 받으시고 했는데 이제 이후에 또 이제 장관이 되시면 또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. 네. 예, 그래서 이제 받고 나시면은 뭐 문제가 있다, 직무 관련성 있다 그러면 다 뭐 정리하실 수 있고 배우자랑 상의해서 또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거는 상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예, 일입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좀 국민들이 갖고 계신 걱정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잘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후보자께는 후보자에 대한 이 국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또 청렴하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이번에 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유념하겠습니다. 네. 예. 아마 이번에 아마 그 장관으로 지명이 되시면서 제일 사실은 이제 지금 시급한 문제가 이제 의정 갈등, 의료 대란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5가지 의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PT를 보시면은 그 5가지 과제가 지금 가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일은 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? 시급한 거는 의료 갈등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인력이나 조직이나 사업 등을 점검하는 게 2번째로 시급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회안전망 관련해서도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기초생보자에 대한 급여 기준이나 급여 범위를 좀 확대하는 부분들은 이제 바로 중생보가 열리게 될 텐데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급하게 챙겨볼 예정입니다. 네, 잘 지금 현재 현황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그 대전에서 그 모자 사망 사건이 있어 참 충격을 주었는데요. 이분들은 사실은 뭐 거의 그 긴급복지도 3개월 정도 긴급복지를 받은 분이시더라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보에 그 신청을 하질 않았습니다. 아마 그것이 기준 중위 소득 이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그런 신청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 그런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서도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.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파악하고 계셔서 참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의료대랑 관련해서 우선은 이제 학생들은 이제 돌아오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뭐 계엄 과정에서 뭐 전공의를 뭐 처단해야 된다는 등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전공의들도 엄청 충격을 받았고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네. 이런 전공의들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네. 어떤 즉각적인 역할 어떤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? 전공의들이 9월 수련 시작하는 그런 공모가 아마 7월 말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 전공의 수련에 담당하는 전공의들과 수련 담당하는 병원들 그리고 각종 위원회들이 주체들이 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복귀를 해야 되는지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복지부가 수련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고요. 이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질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네. 좀 더 전공의 수련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
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19 때 직접 이제 코로나 현장을 좀 진두지휘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많은 공공병원들이 네. 이 코로나19에 같이 이제 그 대응에 참여를 하면서 이 거점 병원들이 감당을 코로나 그 전담 병원으로 감당을 해주셨어요. 근데 사실 이 회복기에 대한 지원이 좀 부실해서 그 지방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지금 여전히 지금 적자에 뭐 경영난이 매우 심각합니다. 지금 36개 지방 의료원의 단기 순손실이 1,500억 원 이상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6월달 급여조차 못 주고 있는 데가 4개 지방 의료원 부산, 속초, 청주, 강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회복기 때 코로나 때 병상을 비워가면서 노력했던 이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코로나 때 공공병원이 초기에 코로나 환자를 대부분 격리 치료하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공공성으로 본 적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공공병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공의료 체계의 큰 축으로 그 중진료권의 어떤 책임 의료기관을 담당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단순한 그런 공공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진료권 내에서의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량과 시설과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네. 그런 계획들을 마련해 보도록 알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우리 그 후보자께서는 가정의학과 임상교시잖아요. 네. 예, 그래서 이 가정의학이 1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. 이거를 네.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네.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초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분들의 의료가 많이 늘어나는데 약은 여기저기서 많이 받으시는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굉장히 더 고통받는 그런 일도 있고 어느 병원을 가셔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노인들에 대해서는 1차 의료 의사가 제대로 된 조정과 지속적인 진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1차 의료를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시범사업, 혁신적인 시범사업에 대한 게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. 좀 더 1차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.